가전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릴레이의 구조와 작동 원리, 용어 및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보고 구동회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릴레이의 단어적 의미는 뭔가를 중계하여 전달하다 라는 의미로 스포츠 경기 중 릴레이 경기 즉 이어달리기에서 앞 선수가 바톤을 전달하여 뒷 주자가 달리는데 전기 제품에서도 릴레이는 제어 신호를 받아 스위치를 온 오프하여 전자기기를 켜고 꺼는 중계 작용을 릴레이가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끄는 작업 즉 리모컨 조작으로 TV의 전원을 온 오프하는 프로세스에서 릴레이가 주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릴레이는 작은 전압이나 전류로 대전력 부하를 온 오프할 수 있으며 제어 영역인 1차 측과 그 제어를 받아 온 오프 작용을 하는 2차 측은 서로 절연 상태이므로 접지 조건이 다른 5V의 작은 직류 전원으로 교류 220V의 큰 전력을 온 오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측의 접점 스위치를 여러 개 병렬 구조로 하여 동시에 다수의 전력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복수의 부하 제어용으로는 2접점 기본 사양이 아닌 4접점, 6접점 등의 복수 접점 릴레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릴레이는 기계적 접점 스위치이므로 교류뿐만 아니라 직류 제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릴레이는 2차 측 스위칭 대상이 대전력 교류 직류 이외에도 일반적인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신호를 온 오프하는 신호 전용 릴레이가 있는데 이를 시그널 릴레이라 하고 대전력 교류 직류를 제어 즉 온 오프하는 릴레이를 파워 릴레이로 하여 구분합니다. 이와 같이 릴레이는 가정에서 흔히 접하는 TV나 에어컨 등의 전원을 온 오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MCU를 사용하는 저전압 조건의 보드에서 큰 교류 전력을 온 오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용에서도 마찬가지의 저전압 조건에서 대전력 제어 용도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의 작동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V를 켜기 위해서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적외선 신호가 스위치를 온시켜 릴레이의 1차 측 전자석 코일에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 릴레이 내부의 전자석이 2차 측 스위치의 이동 접점을 잡아당겨 스위치를 단락시켜 TV 쪽에 교류 한쪽 라인이 연결되고 나머지 한쪽 교류 라인은 이미 연결되어 있어 TV가 켜집니다. 실제 릴레이 내부의 동작 구조를 보면 전자석 코일의 직류를 인가하면 철편이 자기력으로 아래로 당겨져 접점이 단락되어 부하 측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작동됩니다. TV 전면의 전원 버튼을 눌러도 동일하게 TV가 켜지는데 리모컨 대신 직접 스위치를 눌러 작동되는 구조로서 앞서의 릴레이를 통한 전원 공급 체계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러한 릴레이를 이용한 전원 제어 프로세스는 가정용 전기기기인 TV, 에어컨 등의 각종 가전제품의 전원 제어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산업용 자동화기기, 자동차 전장용 등 다양한 영역의 전력 제어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릴레이의 내부 구조 및 외부 단자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어는 일렉트로마그네트, 즉 전자석을 의미하며 외부 코일 터미널을 통해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석의 자기력으로 인접 아머추어 철편을 잡아당겨 NC에서 NO 접점으로 이동하여 코먼 단자로 인가되는 전력의 경로를 바꾸는 즉 스위칭 역할을 합니다. 복귀 스프링은 이렇게 자기력에 의해 NO 쪽으로 갔던 접점이 코일의 전류를 차단하면 다시 NC 쪽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기계적 구성입니다. 코먼 단자는 COM, 콤으로 명기되며 NC는 노말 클로저드, 즉 릴레이가 무작동 상태에서 콤과 연결된 접점을 의미하며 NO는 노말 오픈으로 릴레이가 무작동 상태에서 콤과 떨어져 오픈되어 있는 단자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콤 단자와 연결됩니다. 즉 코일 터미널에 전류를 인가하지 않으면 NC 단자에 있다가 전류를 흘리면 NO 단자로 이동하여 전력 공급 패스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머추어는 전기자로 번역되는데 릴레이에서는 전자석 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철편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머추어는 콤 단자에 연결되며 코일의 전류 인가 여부에 따라 NC와 NO를 오가는 이동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우측은 실제 5핀 타입 표준 릴레이의 외부 단자 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릴레이 바닥면의 내부 회로 구성을 표시한 타입입니다. 코일 터미널 간에 코일이 연결되고 콤 단자는 NC와 NO 간을 스위칭하는 구조의 등가회로를 표시하고 있어 회로 제작이나 설계 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는 기본적으로 스위치이므로 스위치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폴과 스로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은 스위치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지칭하며 인임용 단자입니다. 스로우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부로 출력 즉 부하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로우는 스위치 구조상 싱글 방식과 더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로직 하이로우 두 스테이트로 제어하므로 단순 원 접점 개폐 방식과 두 접점을 오가는 셀렉션 방식 이렇게 두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SPST는 싱글폴 싱글 스로우 타입으로 하나의 인임용 단자와 하나의 나가는 단자로 구성됩니다. 즉 가장 일반적인 단순 스위치 구조로 코일 단자 두 개를 포함 4핀 타입 릴레이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용 릴레이의 경우는 4피 즉 4핀 타입이 이에 해당됩니다. SPDT는 싱글폴 더블 스로우 타입으로 하나의 인임용 단자와 나가는 쪽은 선택형 단자이므로 두 단자로 구성됩니다. 코일 단자 두 개를 포함 5핀 타입 릴레이가 이에 해당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릴레이 타입입니다. 자동차용 릴레이의 경우는 5피 즉 5핀 타입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용 릴레이는 사용 전압이 12V 혹은 24V이므로 대부분 직류 제어 용도로 릴레이를 사용하며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플러그인 타입의 전용 커넥터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DPST는 더블 폴 싱글 스로우 타입으로 단일 코일로 제어되는 한 쌍의 SPST, 즉 두 개의 SPST 스위치 구조입니다. 코일 단자 두 개를 포함 6핀 타입 릴레이가 이에 해당됩니다. DPDT는 더블 폴 더블 스로우 타입으로 단일 코일로 제어되는 한 쌍의 SPDT, 즉 두 개의 SPDT 스위치 구조입니다. 코일 단자 두 개를 포함 8핀 타입 릴레이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계식 릴레이는 전자기식 릴레이라고도 하며 코일에 전류를 흘리거나 차단하여 전자석 작용에 의해 기계적 접점 스위치를 개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전자석 작용에 의한 철편의 기계적 이동을 이용해 개폐하는 전자기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방식 즉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는 트라이악이나 모스펫 같은 대용량 스위칭용 반도체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광학 소자인 옵토커플러와의 결합 구성으로 하나의 스위칭용 반도체 부품으로 패키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SSR 혹은 모스페트 릴레이류가 모두 이 방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계식 릴레이는 기계적인 스위치의 접촉으로 개폐시키는 구조이므로 유접점 릴레이라고 하며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나 모스페트 릴레이는 반도체 릴레이로 기계적 접점 없이 내부 구성 반도체의 온-오프로 개폐가 이루어지므로 무접점 릴레이라고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제어 입력 측과 대전력 스위칭 측이 공간으로 분리되어 절연 상태이며 기계식은 자기력으로 반도체 방식은 광학신호로 2차 측에 대전력 스위치를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위칭 속도는 무접점 방식인 반도체 릴레이가 기계식보다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스위칭 속도가 빠르고 반복적인 스위칭 부하에는 반도체 릴레이가 적합합니다. 소음은 기계식은 철편이 기계적으로 이동하며 전극과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온-오프 시 칙틱하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반도체 방식은 기계식과 같은 움직이는 부품 요소가 없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충격 및 진동에는 기계식이 부품 내부에 이동체가 있으므로 불리하며 반도체 릴레이는 부품 내부에 이동체가 없어 충격이나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방식이 진동이나 충격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즉 자동차 전장품의 경우 엔진 진동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기계식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용 릴레이는 반도체 방식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가나 수급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기계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계식 릴레이는 물리적 접촉 방식이므로 접점 간 아크 발생, 환경에 따른 부식 등으로 수명이 다소 짧으며 반도체 방식은 수명이 깁니다. 즉 기계식은 접점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닫히면서 접점이 결국 고장 날 때까지 천천히 성능이 저하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식 릴레이는 10만 회 정도의 사이클을 보증합니다. 가격면에서는 당연히 기계식이 저가이며 반도체 방식이 다소 높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릴레이는 정밀한 제어가 요구되는 시스템이나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빠른 속도와 긴 수명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며 기계식은 낮은 비용과 대전력 부하 조건의 영역에 적합합니다. 릴레이의 스펙시트상에 제시되는 주요 파라미터와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릴레이는 1차 측의 전자석 역할을 하는 코일부와 2차 측의 대전력 스위칭 작용을 하는 접점부로 나누어지는데 코일 사양으로는 릴레이의 코일 전압, 코일 볼티지와
전격 코일 전력, 레이티드 코일 파워가 명시됩니다. 코일 전압은 릴레이 접점을 개폐시키기 위한 가동 전압으로 5V에서 48V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표준 전압들이 주어지며 각 전압에 대한 코일 전류를 계산해보면 전격 코일 전력이 0.36W이므로 5V 구동 릴레이는 전력 나누기 전압으로 계산하면 72mA, 그리고 12V 구동 릴레이는 계산하면 30mA가 계산됩니다. 코일 전압은 공칭 전압 즉 노미널 볼티지와 동일한 의미로 5V 릴레이의 코일 저항은 75m인데 이 값을 이용해 코일 전류를 계산하면 5 나누기 70은 71.4가 되어 앞서 코일 전격 전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코일 전류 값 72mA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V 릴레이인 경우 코일 저항이 400ohm이므로 12 나누기 400은 30 즉 30mA로 동일 결과가 나옵니다. 릴레이의 코일 단자 간 저항을 멀티미터로 직접 측정해보면 스펙상에 제시된 코일 저항 값과 동일 값이 측정됩니다. 오퍼레이터 볼티지는 릴레이가 턴온되기 위한 최소 전압이며 릴리즈 볼티지는 릴레이가 턴오프되기 위한 최대 전압을 의미합니다. 즉 5V 릴레이의 경우 3.8V 이상에서 턴온되며 0.5V 미만에서 오프되는 것입니다. 오퍼레이터 및 릴리즈 타임에서 오퍼레이터 타임은 릴레이 스위치가 턴온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10ms이며 릴리즈 타임은 스위치가 턴오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5ms입니다. 즉 릴레이는 전자석 작용에 의한 기계적 접점이 이동하여 턴온 오프를 하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다소의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접점 사양에서 접점 저항, 콘택트 레지스탕스는 스위치 접점이 붙어 두 접점이 연결된 상태에서의 저항값을 의미하며 100mΩ 이하입니다. 그리고 접점 용량, 콘택트 커패시티는 스위칭 접점이 커버하는 전압 전류 조건을 의미하며 5A 240V AC, 30V DC로 표기되어 있는데 교류 조건에서 최대 240V, 5A 직류 조건에서 30V, 5A를 커버한다는 의미입니다. 뒤쪽의 값이 약간 다르게 표기된 것은 국제규격의 기준에 따라 정의된 또 다른 전격 값입니다. 릴레이 선정 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양은 첫 번째 릴레이 제어를 위해 몇 볼트 직류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온-오프 제어할 제어 대상 기기의 전압이나 전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릴레이 제어 전압은 릴레이 코일 전압으로 스펙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본 예시의 릴레이는 5V에서 48V 범위의 여러 가지 전압 사양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사용하는 주전압이 5V라면 5V의 코일 전압 사양의 릴레이로 12V나 24V 시스템 전원을 사용한다면 10이나 24V 사양의 릴레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제어 대상 기기의 전기적 규격 즉 전압과 전류를 체크하여 이를 커버하는 접점 사양의 릴레이를 선정해야 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교류 5A 240V이므로 제어 대상 기기의 교류 전원 조건이 이 조건에 맞는지를 파악하여 어느 정도 마진이 있는 릴레이를 정하면 됩니다. 제어 대상 기기의 전원이 직류인 경우는 30V, 5A 규격 내의 조건이어야 되겠습니다. 기계식 릴레이는 전자기식 릴레이로서 1차 측의 전자석 역할의 코일의 직류 전류를 흘리면 2차 측 스위치가 턴온되고 코일의 전류를 차단하면 전자석 기능이 해제되어 2차 측 스위치가 턴 오프되는 구조로 작동됩니다. 릴레이를 구동하기 위해 1차 측 코일의 전류를 흘리기 위한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스위칭 회로가 적용됩니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로직 하이가 걸려 베이스 전류 IB가 입력되면 트랜지스터 Q1이 턴온되어 코일의 전류가 흐르며 따라서 2차 측 스위치가 턴온되어 부하 측의 대전력 공급 패스를 구성합니다. 즉, 아래 B의 온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되는 됩니다. 턴오프 과정을 보면 트랜지스터 베이스에 로직 로우 전압이 걸리면 베이스 전류 IB가 0이므로 트랜지스터 Q1이 턴오프 되는데 이 순간 콜렉터 측에 수킬로볼트의 높은 임펄스 전압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코일의 직류 전류 특성 즉 슬로우 턴온, 슬로우 턴 오프되는 코일의 전류 지연에 의한 것입니다. 즉 트랜지스터 Q1은 오프되어 콜렉터와 에미터 간 무한대 상태인데 코일의 잔존에 있는 잔여 전류가 흐르려고 하다 보니 이는 마치 무한대 저항에 잔여 전류가 강제 인가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수킬로볼트의 임펄스 전압이 트랜지스터의 콜렉터에 생성되는 것입니다. V는 IR에서 R이 무한대면 전류가 비록 작더라도
매우 큰 전압이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트랜지스터의 콜렉터 측의 임펄스성 전압은 트랜지스터를 손상시키거나 시스템 전체에 EMI 노이즈1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콜렉터와 VCC 전원 간의 다이오드를 역으로 구성하면 임펄스 발생 시 VCC 전압보다 높은 전압은 다이오드 D1을 통해 VCC 전원 측으로 바이패스시켜 버림으로써 대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도의 다이오드를 선어브 다이오드 즉 완충용 다이오드라고도 합니다. 정리하면 코일의 직류 전류 특성이 관성을 가지므로 트랜지스터 오프 시 컬렉터에 생성되는 임펄스성 노이즈를 선어브 다이오드를 이용해 반드시 바이패스 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릴레이 드라이브 회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릴레이는 싱글 폴 더블 스로우, 즉 하나의 코먼 단자의 NC와 NO 단자로 구성된 릴레이를 사용하며 구동 전압은 5V, 2차 측 전원은 12V 직류이며 드라이브 트랜지스터는 EN3904 그리고 선어브 다이오드는 1N4148을 적용했습니다. 제어 입력으로 50ms 주기의 5V 펄스 소스인 디지클럭을 베이스에 인가하면 로직 하이인 경우 트랜지스터 Q1이 온되어 릴레이의 코일에 전류를 흘려 NC 단자에서 NO 단자로 스위칭되어 12V 전압이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그러나 이 회로에는 릴레이가 온 상태에서 오프로 전환되는 시점에 릴레이 코일 전류는 차단되었지만 코일에 잔존해 있던 잔여 전류가 계속 흘러 오프 상태인 트랜지스터 Q1의 콜렉터에 인가되어 수킬로볼트의 임펄스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어브 다이오드를 적용한 회로를 시뮬레이션해보면 트랜지스터 Q1의 콜렉터에는 고압의 임펄스가 다이오드 D1을 통해 V1 5V 전원 쪽으로 바이패스되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일의 직류 전류를 보냈다 끊었다 하는 어플리케이션에는 반드시 선어브 다이오드로 고압의 임펄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